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실전 테스트, 실전 종합 문제 앞으로 7주차, 8주차는 이제 3방식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료가 없고요. 7주까지만 계속 나갑니다. 이들 문제가요. 제가 부탁을 드린 게 15분 좀 빨리 오셔가지고 먼저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푸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문제 푸신 분들은 이 문제 푸니까 문제가 쉽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괜히 자기 점수하고 빗대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점수가 8개 중에서 푸니까 한 2개밖에 안 맞더라. 정상입니다. 2개, 3개 맞는 게 정상입니다. 이 문제 레벨은요. 자, 상급, 중급, 하급인데요. 하급 문제 여러분이 혼자서 다 푸시는 겁니다. 하급 문제는요. 하급 문제는 여러분 문제 풀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전부 다 요 레벨입니다. 중상급 문제.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혹시 내가 풀어보니까 2개 맞더라, 3개 맞더라 이런 것도 겪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틀린 게 더 많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요거만큼은요. 틀리는 걸 즐기세요. 예. 왜?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지금 안에 틀려야지 시험장에서 덜 틀리거든요. 자꾸 틀려보고 자꾸 틀린 연습을 해야 돼. 틀린 연습을. 했을 때 시험장에서 점수가 제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 점수를 떠나서 이 틀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서 안 틀린 게 중요하지. 지금은 요 문제만큼은요. 마음대로 틀리는 걸 즐기시고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분명히 얘가요. 더 좋은 점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는요. 문제가 금융, 투자,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섞어내 있잖아요. 이걸 자꾸 끄집어내야 됩니다. 지금 특성만 공부했는데 이것만 공부해버리면 뒤에 기억이 나는 게 없어. 스스로 뒤에 끄집어내야지 여러분들이 머리 회전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취지를 아시겠죠, 그죠? 예.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네요. 1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통하여 순영업 소득과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항상 계산 문제는, 영업수지 계산 문제는 공식부터 먼저 떠올리자. 그리고 1번 문제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얘가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한 문제도. 올해는 확률 굉장히 높아요. 올해는요. 그래서 올해는 둘 중에 하나야. 계산 문제가 아니면 이론 문제야. 원래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출제위원들은 솔직히 계산 문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 1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상 계산 문제, 영업수지는 공식부터 먼저 떠올리죠. 공식은 다 아시죠?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더하죠. 그러면 유효조소득. 다음에 영업 경비를 빼고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죠. 경비 빼면 순수익입니다. 다음에 빚 갚자 부채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영업 소득세를 내게 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와요. 항상 요 계산 문제는요. 요거 딱 적어놓고 숫자만 끼워 넣어주면 돼요. 숫자만.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뭐 묻죠? 순영업 소득 구하고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요 2개 묻잖아요. 근데 만약 원래 계산 문제가 나왔다면요. 다이렉트로 얘를 물어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얘를 물을 겁니다. 자, 하나씩 풀어봅니다. 박스. 단위당 임대료가 50만 원. 임대 단위수가 40실이죠.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총 40실이고 얼마씩입니까? 50만 원요. 그러면 2천만 원 되죠. 따라서 가능한 총 소득은 바로 2천만 원입니다. 내려가서 공실과 불량부채가 가능조소득의 5%다. 우리 시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얘 몇 프로다? 주로 5% 잘 나와요. 5%. 2천에 5%가 암산한데요. 얼마?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다음에 기타 수입이 300입니다. 기타 수입이 300이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유효조소득이 얼마? 2200이죠. 그 다음에 경비. 영업경비는 유효조소득이 40%다. 이것이 몇 프로? 40%. 우리 시험도 늘 이렇게 나옵니다. 유효의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그럼 곱하기 0.4 하면 되겠네요. 880만 원이죠. 그러면 순수익은 1320만 원. 따라서 순수익은 1320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자, 융자금이 5천만 원이고 저당 상수가 0.1018입니다. 얘가 뭘 말하냐면요. 부채 수입이익을 구해야 되잖아요. 부채 수입이익이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이죠. 얘가 바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예요. 그러면 원리금이 나옵니다. 그럼 방향이 보이죠? 대출금이 얼마? 5천만 원. 저당 상수가 0.1018. 그러니까 5천만 원. 곱하기 0.1018 하니까 얼마 나오던가요? 509만 원 나오죠. 509만 원. 그래서 원리금이 509만 원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811만 원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업 소득세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빼주면 세후 현금 수지는 711만 원. 얘랑 얘를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1번. 1번. 자, 여러분들이 아실 점은요. 지금 1번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흐름을 잡아야 돼. 항상 영업수직에서는요. 이렇게 딱 흐름 잡아주고 방금 풀어봤잖아요. 아, 공실은 항상 이것이 몇 프로? 5% 나오고. 예. 그리고 경비는 몇 프로 나오고. 되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처음 문제 푸는 거니까 친절하게 차례대로 항목을 다 제시하니까 그대로 쭈르륵 계산하면 답이 나왔잖아요. 지금 문제는요. 아니야. 기타 소득 300만 원이에요. 저 뒤에 넣어버려. 뭔지 아시겠어요? 경비가 올려버려. 섞어버립니다. 지금 문제는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그대로 더하고 빼고 한번 차례대로 내줬다가 이제 잘 푸니까 이제는 앞에 걸 뒤에 넣고 뒤에 걸 앞에 넣고 막 섞어버리는 거야. 예. 그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7월달, 8월달 모의고사도 치고 예상 문제도 풀고 또 기출 문제도 풀면서 거기에 대한 테크닉, 숙달만 되어버리면 이것도 별거 아니야. 예. 그래서 얘가 숙달만 되어버리면 이 문제는요. 숙달만 되어버리면 2분 내에 충분히 풉니다. 2분 내에. 계산 문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요. 2분을 초과하면 버리세요. 딴 문제 못 풀거든요. 계산 문제 쉬운 거는요. 10초 만에 나와 답이 10초 만에. 보통 1분에 푸시는 게 몇 문제 얘기인데요. 그런데 계산 문제 절대 그 상한선을 2분 넘기지 마세요. 예. 2분에 풀 수 있다면 푸는 거고 넘어간다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2분만 딱 수달만 돼버리면 2분 내가 아니고 보통 합격 번역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한 1분 또 많으면 1분 30초 내에 다 푸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는요. 이 문제가 반드시 대비가 돼야 됩니다. 뭐 때문에?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요. 계산 문제건 이런 문제건 아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보이는 문제입니다. 원래 보여요. 2번.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틀린 것. 하나씩 봅니다. 틀린 것.
기업번. 주거용 경기는 공업용 경기와 일치합니까? 반대가 됩니까? 반대가 된다. 맞죠? 따라서 주거용과 공업용은 반대된다. O입니다. 니은번 기출문장. 부동산 경기 운동이 일반 경기보다 뒤지는 시간 차이를 진폭 기간으로 한다. 부동산 경기가 대개 일반 경기보다 한 1년 반 정도, 2년 좀 늦게 나타나잖아요. 이것은요, 진폭 기간이 아니고 타성기간. 타성기간. 예, 들어보셨죠? 타성기간. 진폭이 아니고 타성기간이라고 합니다. X. 참고로 얘는 이제 기출문제가 아니고 디귿번이 기출문장이에요. 디귿번. 디귿번. 부동산 경기는 점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 얘는요, 주로 수축을 말해요. 확정, 후퇴를 말해요. 회복을 말해요. 내려가니까 후퇴 국면이죠. 따라서 후퇴 국면은 짧다. 맞습니다. 거꾸로 저점에서 정점까지는 주로 회복 국면이죠. 이 국면은 비교적 장기간 걸친다. 후퇴는 짧고 회복은 길다. 맞는 말이네요. 옵니다. 디귿번은 무진장 빈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디귿번 보기 전에 얘는 암기를 시켜드렸잖아요. 상도에 어긋나지 말자 했죠. 그래서 상도에 어긋나면 고수가 아니고 하수라고 했죠. 상도에 어긋나면 하수다. 그래서 상도, 하수 암기시켜드렸죠. 그래서 상향시장은 뭐를 중시한다? 매도자를 중시하고 매도자. 하수, 하향시장은 뭐를 중시한다? 매수자를 중시한다. 상도, 하수. 그래서 상도, 하수. 바로 푸시면 돼요. 그럼 리얼번 하향시장은 상도, 하수. 누구지? 매수자. 매수자. 따라서 하향시장은 부동산 전기업자의 매수자 중시 현상이 더욱더 커진다. 하수 맞죠? 옵니다. 미연번 부동산의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이 훨씬 더 강하다. O입니까? X입니까? 맞죠? 그래서 주거용보다 상업용 공업용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니까 거미집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옳은 지문인데 미연번은요. 바뀐 문장까지 상상하세요. 바꿔볼까요? 상업용 공업용보다 주거용이 더 강하다.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 조심하세요. 일단 O 맞는 지문입니다. B번도 아주 빈출이죠. 하향시장에서 과거 사례 가격은 현재로 본다면 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상한선이죠. 하한선 틀렸죠. 하한선 틀렸고 상한선이 된다. X 틀렸습니다. 자, 틀린 것은요. 니은번 틀렸죠. 니은번 진폭 기간이 아니고 타성기간. B번 틀렸죠. 하향시장은 과거 사례는 하한선이 아니고 상한선. 상한선. 두 개가 틀렸네요. 정답 2번. 정답 2번입니다. 3번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틀린 것. 자, 틀린 것 찾아봅니다. 탄력성을 이리저리 다 끄집어 모아봤습니다. 기업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그래프 그려봐야 되겠네요. 완전 탄력적이면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수평이죠. 수요가 완전 탄력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완전 탄력. 이럴 때 공급이 증가한대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급이 이렇게 증가한대요. 다 그랬죠. 따라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이때 변화는요. 균형점이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 하락, 불변. 가격은 불변이죠. 가격은 불변. 양은 증가, 감소. 증가했죠. 양은 증가하더라. 가격은 불변이고 양은 증가한다. 따라서 가격은 변함이 없다. 맞네요. 옵니다. 니은번도 빈출.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자, 니은번은요. 바로 탄력성과 총 수입의 관계를 묻는데 얘도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가수 B가 상탄해. 가수 B가 상탄해. 비상탄해. 자, 비상탄해라고 한 게 있잖아요.
정리하자면 비상탄해일 때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자, 비상탄해.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상승 올려. 비탄력이면 가격 올리면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다음에 탄해. 탄력적이면 가격 올려 내린다. 탄력적이면 내리면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비상탄해. 자, 이 문장 앞으로 계속 연습합니다. 그래서 니은번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비상 올려야 되겠네요. 올리면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인상, 비상 나왔네요. 가격을 올리면 사업자가 유리하다. 총수입은 증가한다. 맞네요. O입니다. 디귿번은요. 조세의 귀착과 정가를 물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뭘 묻느냐. 자, 또 결론적으로 본다면 탄력성과 조세성과 조세귀착입니다. 얘는 제가 늘 강조했지만은 그래프 다 무시하고요. 자, 어떻게 움직이더라? 무조건 반비례. 반비례 관계. 그러면 탄력성이 크면 반대로 세금 작게 내고 반대해서 탄력성이 작으면 반대로 세금 많이 낸다. 무조건 반대 해석입니다. 그럼 이제 지문 보세요. 지문 보시면 디귿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죠. 자,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 무시하고 공급의 탄력성이 작으면 반대로 공급자는요. 반비례 관계니까 공급자는 세금을 많이 낸다. 요거잖아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는 거꾸로 세금을 많이 낸다. 이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0이 되겠네요. 0이 되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다 내죠. 100%. 전부 낸다. 극단적으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0이 되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낸다. 이 문장이잖아요. 따라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재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가 100% 전부 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내잖아요. 하나도 안 내면 정가가 없지. 그래서 정가성은 없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완전자가 붙게 되면 반드시 한쪽이 세금을 전부 다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다른 쪽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야. 하나도 안 내면요. 정가성이 없다. 항상 완전자가 붙게 되면 이때는 어느 한쪽이 100% 내기 때문에 다른 쪽은 정가가 제로예요. 정가는 없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완전자가 붙게 되면 정가성은 전혀 없다. 옵니다. 리얼번 장기 공급 곡선은 탄력적 비탄력적. 장기면 탄력적이고 길이는 가파라요 완만해요. 완만하죠. 이거 묻잖아요. 장기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 곡선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맞죠? 탄력적이잖아요. 그 이유는 생산 가능성을 살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 탄력적이니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미음번 요소 공급에 달라지게 클수록 경제지대가 커지게 된다. 자, 얘는요. 그래프로 확인. 얘는 또 뒤에 곧 나올 거니까 일단 그래프로 잠시 빨리 확인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얘가 시장 원리가 돼요. 자, 전체 내무가 시장 원리다. 시장 원리인데 공급 곡선 아랫부분이 전용 수입이 돼요. 아랫부분이 전용 수입이다. 그러면 위에 빗금친 부분이 바로 경제지대가 돼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랫부분은 전용 수입, 윗부분은 경제지대이다. 예를 묻는 건데 그러면 공급이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공급에 따라 큰 것은 탄력적이죠.
겨루기가 가파라집니까?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지겠지. 예를 말하자면. 따라서 공급이 탄력적이 되면 경제시대에 빚금친 게 더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지. 이건 묻잖아요. 따라서 공급이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작아진다. 미연번 한 개만 틀렸습니다. 정답 1번. 정답 1번.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풀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굉장히 넓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렇게 폭을 넓혀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4번 보니까 반가웠죠. 왜? 자연적 특성 부부 연결을 물으니까. 그래서 다음 중에 자연적에 대한 설명이다. 성질이 가장 다른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걸 4개 구하고 틀린 거 한 개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자, 다른 게 정답이 몇 번 나오던가요? 이런 문제가요. 이런 문제가 상급 문제예요. 상급 문제예요. 왜? 지문 5개를 다 생각해야 되거든. 이 문제가 어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문 5개 공통점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5번부터 봅니다. 중개 어련이 가지고 온 물건을 확인한다. 이 말은요. 직접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하잖아. 무슨 활동? 임장활동. 임장활동은 무엇 때문에? 부동성. 부동성 지문입니다. 4번요. 핀피현상과 님비현상은 핀피는 뭐죠? 정의 외부 효과. 님비는 부외 외부 효과. 그러니까 핀피와 님비는 외부 효과를 가리키잖아요. 외부 효과는 부동성 연결 맞습니까? 맞죠? 옵니다. 부동성. 3번요. 부동산의 담보대출. 담보대출은 뭘 말하냐? 부동산은 그 공시 방법이에요. 부동산은 점유가 돼요? 등기가 돼요? 등기잖아. 등기는 왜 필요합니까? 부동성 때문에. 부동성. 그러니까 부동산에 담보대출도 반드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 등기합니까? 부동성 때문에. 등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부동성입니다. 2번요. 부동산 시장은 구로공단과 울산공단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구로공단하고 울산공단은 지역이 다르잖아. 다르게 되면 땅값이 달라요. 얘가 무슨 시장? 국지적 시장, 지역적 시장, 다른 말로 부분시장. 그러니까 이제 2번은요. 바로 국지적 시장, 부분시장이니까 부동성 맞습니까? 맞지. 그러니까 2번부터 5번까지가 응용해서 물었는 거예요. 제가. 모두가 부동성입니다. 그럼 1번은요. 도심지에 고층 빌딩이 많다는 것은, 자, 다시 봐요. 도심지에 고층 빌딩이 많다는 것은, 고층 빌딩이 많다. 이 말이 다른 말로 집약적 이용입니까? 조방적 이용입니까? 집약적 이용. 그럼 무슨 특성? 부정성. 도심지는요. 땅덩어리가 부족해. 중심상업지역. 땅이 부족하니까 고도로 집약적이 필요하거든요.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집약적 이용이 필요합니다. 성질이 다른 거나 정답 1번. 예.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자꾸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벨이 달라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푼 사람과 안 푼 사람은 사고가 달라져.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정답 1번. 5번 문제. 다음은 부동산 관련 공식, 수식을 읽어야겠다. 틀린 공식은 틀린 것. 자, 전부 다 암기가 필요한 공식인데요. 1번, 입지계수 4줄 공식인데 제가 늘 강조했죠. 자, 분모가 전국이다, 지역이다. 분모. 분모는 전국이죠. 분모가 전국이 맞네. 분자는 지역이잖아. 그래서 전국에 대한 지역의 특화도를 따지는 게 입지계수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전국. 분자가 지역. 공식이 맞습니다. 옵니다. 2번요. 채무 불이행률은 제가 공식을 암기시켜드렸거든요. 영철이가 부자래. 영철이는 부유하대. 영부유. 기억나시죠? 영부유. 첫자 보니까 영부유 나왔죠? 맞는 공식입니다. 3번. 부채 감당률도 제가 공식을 암기시켜드려요. 전심은 뭘로 먹자? 순두부 먹자. 순두부 맞죠? 네.
따라서 공식이 맞습니다. 순두부. 다음에 4번요. 적산 임료는요. 얘도 공식 암기입니다. 기초가격 곱하기 환원율이 아니고 기대율이죠. 기대율. 예, 환원율 틀렸고 기대율. 기대율입니다. 그래서 얘도요.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요거 네모에서 많이 물었거든요. 네모에서. 무슨 이율? 기대율입니다. 따라서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적인 비. 틀린 공식 4번. 4번. 5번은요. 부채 감당법에 의한 환원율은 제가 공식을 암기시켜드렸는데 부저저 들어봤죠? 말 좀 더듬자. 부저저. 부저저. 그래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별 곱하기 저당 상수인데 나누기 동그라미 하세요. 나누기 동그라미. 나누기는 뭘 묻는 거다? 역수. 역수. 그러면 저당 상수의 역수가 뭡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그러니까 곱하기 저당 상수인데 나누기를 물었으니까 역수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저당 상수의 역수는요.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 맞습니다. 옳은 공식입니다. 틀린 답 4번 틀렸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푸시다가 저당 상수만 나왔다면 의식적으로 역수 돌리죠. 곱하기 저당수는 뭐지?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 예. 자꾸 제가 훈련시킬 거예요. 정답 4번 틀렸습니다. 6번. 부동산 금융을 설명하였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점정상한 대출은 다른 말로 최정식 상한이죠. 최정식 상한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짧은 사람한테 유리하다. 맞습니다. 이는 원리금 균등상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유수가 늦다. 이 말은 뭐냐면요. 최정식 상한은 이거잖아요. 원리금을 처음에는 적게 내다가 점점점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원리금 상한이 적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금 회수가 늦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정답 1번. 틀린 거 보겠습니다. 2번 빈출입니다. 2번 빈출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당 유동화는 금융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유동성을 증가시킨다고 했지. 유동성을 증가시켜. 그러나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돼요. 예. 한 번은 유동성 물었다가 한 번은 유동성 위험을 집어넣거든요. 속지 마세요. 유동성은 증가시키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를 시켜요. 유동성은 증가시키죠. X. 3번. 부동산 금융에서 변동이자를 적용하는 융자는 변동이자 이론 차입자를 인플레이브로부터 보호한다. 아니죠. 은행을 보호하죠. 그래서 변동이자는 차입자가 아니고 대출자를 인플레이브로부터 보호합니다. 틀렸고 4번도 빈출. 자주 나오는 지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한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줄이면 뭐죠? 지분증권. 대표적인 지분증권은요. 주택저당증권이다. MBS다. MBS는 목적이 배당입니까? 이자입니까? MBS. 이자. 이자면 부채증권이지. 틀렸잖아요. 자, 4번은요. 대표적인 지분증권은 뭐? 지분증권은 배당. 지분증권은 주택저당증권이 아니고 리츠가 배당이잖아요. 따라서 주택저당증권 MBS를 틀렸고 요거 대신에 뭘 집어넣자? 리츠가 대표적인 지분증권 배당의 목적입니다. 요즘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틀렸고 5번 부동산 금융은 토지금융, 주택금융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금융의 주를 이루는 것은 토지금융이 아니고 주택금융.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을 주로 가리키죠.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7번요. 다음은 지들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자, 2번, 3번 묶어줄래요? 2번, 3번. 2번, 3번 묶어주고요. 4번과 5번 묶어줄래요? 2번, 3번 묶어주고 4번, 5번 묶어주고. 자, 2번, 3번은요 뭡니까? 2번 고전악파, 3번 신고전악파. 자,
고전학파니까 뭐가 떠올라요?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고3이죠. 이잉 기억나시죠? 고3이죠. 이잉.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고3이죠. 이잉 하니까 고전학파는 몇분법, 삼분법, 생산요소를 토지, 자본, 노동 세 가지로 구분하고 지들을 뭘로 본다? 잉여로 보더라. 불로소득. 그래서 고3이죠. 잉 뚫립니다. 고전학파는 생산소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지들을 잉여로 보더라.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신고전학파지. 신고전학파는 사무배내고 두 가지. 이분보로 보면서 지들은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로 보더라. 요거 묻는 게 2번과 3번입니다. 따라서 2번 고전학파는 순간 뭐지? 고3이죠. 잉 떠올리고. 고전학파는 토지, 자본, 노동 3분법 맞네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지들을 불로소득, 다른 말로 잉여로 강조했다. 맞습니다. 3번 신고전학파는 지들은 잉여가 아니고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비용, 즉 생산비로 파가했다. 맞는 말입니다. 4번, 5번 묶었죠. 얘가 바로 경제지대. 집 한번 보세요. 요거리. 4번, 5번은 요겁니다. 이렇게 볼 때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이 전용수입이고 오른쪽이 경제지대가 돼요. 이때 전용수입은 다른 말로 최소 공급자 가격입니다. 최소 공급자 가격. 잘 보세요. 경제지대의 빗금친 부분은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맞잖아요. 다른 말로 최소 공급자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보았듯이 얘가 이렇게 완만해지면 공급이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면 경제지대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 다시 얘가요, 이렇게 가파라지면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적이 되면 왜 이렇게 커지잖아. 그러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 이 말입니다. 커진다. 공급의 기울기에 따라서 탄력적이면 경제지대가 작아지고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 마지막으로 얘가 수직이다. 공급이 수직이면요, 전용수입은 하나도 없네. 제로가 되겠네. 얘가 뭡니까? 토지의 부정성. 토지는 부정성 특성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잖아요. 그럼 토지는 100% 전부가 뭐가 되겠지? 경제지대. 땅은요, 부정성 때문에 땅은 빌려주면 100% 전부가 잉여, 나의 알짜 수입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토지는 부정성 특성 때문에 100% 모두가 불로소득, 즉 100% 경제지대가 발생합니다. 요거 묻는 것이 4번, 5번입니다. 4번요. 경제지대는 두 번째 줄 최소 공급자 가격을 초과하는 잉여 부분이다. 맞습니다. 5번요.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이거잖아요. 탄력성이 완만하지. 클수록 경제지대가 작아진다. 맞죠? 토지는 그 특성, 얘가 바로 부정성.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수직이지. 수직이니까 전용수입은 0이 된다. 100% 경제지대가 돼요. 맞는 말입니다. 5입니다. 틀린 답 1번인데요. 자, 1번은요. 자, 요것부터 하시면 돼요. 지가는 이꼴 지대를 이자일로 나눈 것이다. 지대와 지가의 관계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발생하는 지대를 이자로 할인하면 바로 가격이 나요. 토지 가격.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서 당연히 임대료가 높을수록 분자값이 클수록 지대도 높아진다. 당연히 비례관계. 다시 지대를 이자일로 나눈 것이 지가가 된다. 요거 묻는 게 1번 지문입니다. 1번 지대와 지가는 비례관계 맞죠? 지대가 높을수록 지가로 높아진다. 비례관계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가를 이자일로 나누면 지대가 틀렸지? 지대를 이자일로 나누면 지가가 돼요. 단어가 바뀌었네요.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대를 이자일로 나누면 지가가 된다. 단어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을 찾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요.
틀린 답 1번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치선정이나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허퍼의 확률 모형은, 자, 허퍼의 확률 모형은 도시를 단위로요, 상점을 단위로요. 상점이죠. 그러니까 거시 분석이 틀렸지. 미시 분석입니다. 거시 분석이 바로 틀렸고, 상점을 단위로 하니까 미시적 분석이죠. X. 2번요. 크리스탈레의 중심지론에서는 중심지의 승리 조건은 최소 요거치, 요거 동그라미, 무조건 요거는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다. 부등은 바뀌었죠. 최소 요거치,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제와의 돌아보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요거치가 크다 틀렸죠. 작아야 됩니다. 부등호 틀렸죠. X. 3번요. 공간 균배 이론에서 교통비 탄력성이 작을수록 집심 입지가 유리하다. 자, 이런 질문도 생소할 겁니다. 왜? 연습이 덜 됐으니까. 자, 그러면요. 요거 여러분들 핵심 요약지 83페이지 보세요. 핵심 요약지 83페이지. 자, 폈습니까? 폈으면 아마 메모가 됐을 거예요. 83페이지. 중간에 고려 7번 공간 균별리 찾았죠. 거기 여백에 메모 안 되어 있어요.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타성이 작으면 집심 입지다 해서, 자, 좁고 지어자가 동그라미 되어 있고, 교통비 타성이 작은 경우 작으면 지어자 동그라미, 화살표 집심 입지 지어자 동그라미, 지어선 지어시다.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메모되어 있죠. 예, 요거 묻는 거잖아요. 따라서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타성이 작으면 집심 입지, 지어선 지어시다. 요거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문 보세요. 지문. 3번 공간 분배에서 교통비 타성이 작을수록 집심 입지, 지어선 지으시다. 맞네요. O입니다. 정답 3번. 4번요. 튀넨의 입지론에서 지대란, 자, 지대 매상구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 아지매 생수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매상구에서 생산비와 수송비 뺀 거 맞는데 생산비 절약이 틀렸지. 수송비 절약분이죠. 따라서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돼요. 생산비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튀넨의 입지론은요, 생산비 전략분이 아니고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대요. 틀렸어요. 5번요. 중량 감소 산업은, 제가 이것도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보정 쓰지 말라고 했죠. 보정을 쓰게 되면 보정 시에는 불이익이 많다. 국가문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보정 시 국가문입니다. 이렇게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보정 시 국가문이다. 자, 보정 시 시장 입지, 국가문 원료 입지,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따라서 자, 보편 원료가 많으면 시장 입지, 중량 증가 산업이면 시장 입지가 돼요. 보정시. 다음에 국감원, 국지 원료가 많으면 원료 입지가 돼요. 중량 감소 산업이면 원료 입지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보정시 국감원 지문도 많이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5번 보게 되면 중량 감소 산업이죠. 감소 산업. 그러면 국감원, 무슨 입지? 원료 입지.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은 시장 입지가 아니고 원료 지향형 입지가 돼요. 원료 입지. 틀린 지문입니다.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오늘 1교시 마치겠는데, 첫 주수 마치겠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 2주차 수업 때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강의실에서도 제때 정시 오셔가지고 요 문제를 안 푼 분이 계시거든요. 문제를 풀고 안 풀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15분 일찍 오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서 문제 점수 연연 말고 틀린 것을 즐겨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틀려보고 내 것을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는요,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꼭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고,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